이사회 충실 의무 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김병주 MBK 회장이 홈플러스 인수할 당시인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의 등기 이사였던 걸 알고 계신가요?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등기 그 이사로 관련 되어- 임원들이 저기 이사로 예, 제가 재직했던 건 등기부등본 맞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 등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홈플러스의 사장은 MBK 파트너즈의 부회장인 김광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당시의 부사장 박태현 그리고 당시의 전무였던 민병석 모두가 MBK 파트너즈의 고위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이 MBK 파트너즈의 고위 인사들이 전부 다 그 피인수 기업인 홈플러스의 이사회 멤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단순한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재직 기간 동안에 홈플러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대규모 차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자산 매각 등 중대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많이 의사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럼 이사의 의사록 그 공식 자료 확보해 가지고 이사의 결정 과정에서 이런 그 김병주 회장의 역할이라든지 책임 소재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그 저희가 실질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한 바가 있는데 다만 지적한 부분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성은 제가 지금 그러면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검찰에 이첩했을 때 요 내용은 없겠네요. 일단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또 어쨌든 관련된 필요한 제가 자료들에 지금 대해서는 그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예.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의 상법은.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 회사 이익보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이익보다는 본인들이 투자한 MBK 파트너즈라는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그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신다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금감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 경영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충실 의무 부분은 이제 소액 주주라든가 이사 대주주 간의 이사 이해 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그러면 신중한 어쨌든 점검이 간에 필요할 그 것 같습니다. 회사에 그 홈플러스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본인이 투자한 MBK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뭐 민형사상의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해석 여지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그냥 그 뭐 이사의 충실 의무과 주주까지 확대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과도한 배당이라든가 사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의사결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잘 보겠습니다만 다만 그게 그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의 문제랑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제가 우리 금융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사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36일밖에 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가장 주택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그 발언하신 컨퍼런스에서 발언하셨던 그 지분형 모기지 관련된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억 있으면 10억짜리 집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언론 보도에는 금융위가 이러한 그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을 6월쯤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까지 났어요. 그 내용은 사실입니까?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기는 어차피 그 6월을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액션하는 건.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 말 그대로 주택시장이 핫 이슈인데 여기 저를 비롯해서 이 정무위의 의원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론 보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금융위의 그 해당 정책 관련 그 부서에 그 좀 문의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정도.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는 좀 대단히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과거에 우리 금감원장님 뭐 가계 부채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들 때문에 시장에 좀 잘못된 신호를 줘가지고 문제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지방 같은 경우에 그 뭐 미분양 같은
예, 1분 더 드리세요. 는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또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택 관련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금융 수장이신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지금 실제로 혼란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기재부도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이렇게 언행을 좀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예,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나중에 답변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MG 손해보험 매각 관련된 절차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3월 13일 날 이제 메리츠화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공동 입장을 금융위 금감원 예보가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부실 보험회사를 매각이 실패해가지고 끝이죠. 네. 매각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시장에다가 금융당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고객에게 안전하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2024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먼저 예금이 안전하다라는 그 발언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때 공동 입장을 발표했을 때의 사인은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이 우선협상 그 계약이 깨진 것이 많이 노조 탓인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엄청나게 콜센터에 전화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뱅크런이 되게 급증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좀 이게 잔잔해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금융 그 정책 위주로 시장의 성장 위주로 많이 정책을 피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된 시장의 안정과 관련된 것들이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먼저 MG 손보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그 인수,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 협상 지위를 포기를 하면서 그 시장에 저희들 그 기관들이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노조를 탓하거나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입장을 낼 때는 사실은 대안이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었었고, 그동안 쭉 저희들이 그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도 좀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 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는 대안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은 조속히 다음 달이라도 방안을 저희들이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 뭐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저 금융 쪽 일을 하고 감독 체계 개편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경험에 따르면, 기초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를 해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운영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말씀을 주셨던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장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시범 사업을 먼저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안은 지금 관계기관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가 되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범 사업도 결국은 저 6월 3일 이후에 하더라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좀 마무리해 주세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3부 토건 주가 조작 네.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아까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예, 답변을 하시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 그 작년 7월에 제 청문회를 할 때 말씀을 주셨고 그때 저는 그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걸러졌을 거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청문회 이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로서는 거래소에서 뭔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9월에 심리 보고서가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와 어떤 사람에 관여를 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시스템에 의한 그게 작동이 된 결과가 지금 저희들 감독원 검사와 검찰 통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